네, 맞습니다. 벌써 한 50명 접속을 했네요. 네,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장 내용을 쓰면 되겠죠. 먼저 이제 수업하기에 앞서서 시험 관련해서 아직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시험은 다음 주니까요. 4월 다음 주니까 이제 4월 26일 토요일이 되겠고 7시 저녁 7시 그리고 204호 우리 강의실이 204호죠. 어이관 204호에서 시험을 뭐 넓으니까 좋겠고 우리 맨날 하던 패턴으로 그 뒤에 단원별 연습 문제 뭐 연습 문제에서 출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 뭐 OX 퀴즈도 있고 뭐 괄호 넣기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지선다형. 자, 요렇게 이제 문제 패턴은 한이 정도로 해서 문제를 출제할 생각입니다. 대략 한 30문항? 예. 30문항 정도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그다음에 이제 과제 20, 출석 20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30문제 출제를 하면 하나당 1점씩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할 예정이고 뭐 이런 형태, 이런 패턴의 문제를 내겠다. 사지선다형 문제하고 뭐 괄호 쓰기. 근데 이제 뭐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 지난주에 했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내용에 대한 어, 실제 모델, 적용 사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세 단계로 나눠서 모델과 서비스 분야 어떻고 그다음에 주요 활동 분야 그다음에 이제 미래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주에 했던 그런 얘기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보면 어, NIST라고 하는 이 NIST가 지금 이제 미국의 어, N이라고 하는 건 내셔널 국립을 얘기하는 거죠. 국립 인스티튜트 오브 스탠다드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표준 기술 연구소. 그러니까 미국의 표준과 어떤 산업 표준이라든지 뭐 기술 표준이라든지 그거와 관련한 뭐 연구소. 이걸 우리가 근데 이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를 이제 NIST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서비스 모델 그러면 애저 서비스 형태로 그러니까 AAS, AAS, AAS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 안에 앞에가 뭐 I냐 그러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하는 거죠.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P냐 플랫폼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S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관점에서 어떤 클라우드를 제공할 거냐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제공 관점으로 분류를 합니다.
플랫폼 전체를 이제 구분할 거냐, 혹은 인프라만 구분할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전체적으로 다 어,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돼서 그 안에서 그냥 뭐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깐다든지 뭐 이럴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할 거냐, 이런 개념이 예,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클라우드 제공자가 제공하는 미리 준비된 IT 자원, 그게 미리 준비된 IT 자원의 조합이 어느 선까지를 조합을 해서 구분해 줄 거냐. 예, 그게 클라우드 분류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aaS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웹 서비스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웹 서비스에 어플리케이션 접속해 갖고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어, 클라우드를 제공받느냐. SaaS가 되는 거고, 플랫폼 형태로 되는 거냐. 그러면 어, SaaS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는 데이터 처리 등의 플랫폼의 기능을 웹 서비스로 제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웹 서비스로 제공받느냐.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그래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등의 인프라만 서비스로 제공을 받느냐. 그러니까 범위가 이게 가장 큰 범위가 되고 범위가 축소가 되고 아주 축소가 돼서 그냥 인프라 정도만 제공받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내에서 뭔가 보여주는 거는 뭐 서버나 스토리지 정도가 되겠고 예. 그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as a 서비스. 그래서 이제 인프라 뭐 기반 시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부 구조 혹은 뭐 기반 시설. 예. 저는 토목과를 나와서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냥 전통적인 학과명을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공학이라든지 뭐 사회 기반 시설 공학이라든지 예, 사회 환경 뭐 무슨 뭐 아무튼 제가 들으면 이게 토목이 예전에는 그래도 시빌 그러면 이거를 뭐 건설 공학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 보면 뭐 물론 이제 기반 시설을 갖추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빌 그 시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시민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에 어떻게 상대되는 말이 밀리터리죠. 그러니까 이제 군사 시설로 뭔가를 계획을 한 거냐 아니면 군사 시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사용자에게 서버라든지 저장 장치, 네트워크,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 컴퓨팅 자원을 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소프트웨어 전체를 그냥 클라우드로 만들겠느냐라는 것보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냥 플랫폼 정도만 만들겠느냐. 그거보다도 더 적은 형태가 인프라만 구축해서 제공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가장 좀 범위가 작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는 클라우드로부터 제공받은 가상 머신. 우리 지난주에 가상 머신을 버추얼 머신, VM이라고 얘기했죠. 버추얼 머신 해갖고 VM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가상 머신 위에다가 클라우드로 제공받은 가상 머신 위에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운영 체계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 제공 서비스를 보면 클라우드에 이런 서버나 저장 장치
혹은 네트워크 정도만 클라우드로 제공한 그 위에 운영 체제도 업그레이드 탑재를 하고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사용자는 웹 소프트웨어 실행 및 DB 저장 등에 필요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등의 IT 인프라를 물리적 장비로 구축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버나 스토리지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미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있는데 이 위에다가 예,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DB 저장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개념이 예, 인프라 제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EC2라고 하는, 그래서 IT 자원을 운영 체제가 탑재된 가상 머신 형태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운영 체제 정도는 이제 탑재가 돼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어, 운영 체제를 탑재를 하는 거죠. 가상 머신 위에다가 운영 체제를 탑재하고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제공 서비스, PaaS. 그래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개발 도구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도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어떤 저장 장치 네트워크 요 정도만 클라우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도구가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화되어 있는 제품과 도구로 구성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패키지화해서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패키지화해서 만들고, 혹은 도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구성된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서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제공받은 프로그래밍 언어 등의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 도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언어를 가지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앱 엔진으로는 자바라든지 혹은 파이썬 기반의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요새 이제 파이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공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자바는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썼고 파이썬도 80년, 90년대 넘어오면서 이런 개발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로 보시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의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클라우드에 이미 설치가 되어서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웹 브라우저나 신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클라우드에게 제공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한다든지 뭐 할 필요가 없죠. 업데이트, 뭐 이런 수고나 비용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냐,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냐, 혹은 소프트웨어 전체를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형을 보면 지금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안에 플랫폼을 갖추고 그 플랫폼 안에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프라스트럭처하고 그 안에 있는 플랫폼, 또 그 안에 또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이 부분 전체적인 제공, 클라우드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얘기하게 되겠고, 자,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예, 플랫폼을 갖춘 PaaS,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만 제공하는 IaaS.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통적인 IT, 여기 전통적인 IT가 있고 또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패턴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서비스 모델을 비교를 해볼 때 예, 기업의 관리 영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크부터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기업 관리 영역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전통적인 IT 형태에서 이제 보여주는 예, 그런 IT 서비스가 되는 거고 인프라스트럭처 제공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부분이 가상화라든지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그 외에 기업이 관리되는 그러한 영역이 운영체계, 미들웨어, 런타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만이라도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로 제공하니까 기업 관리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플랫폼의 경우는 예,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운영 체계와 미들웨어, 런타임까지를 포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에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정도를 관리하게 되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를 보면 전체적인 그러니까 서비스 전체를 이제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 이렇게 클라우드로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모델을 보면 우리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의 EC2 예.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를 지금 AWS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게 AWS라고 이제 부르는 내용이 되겠고 아마존 외에 다이나모 DB 것들이 대표적인 인프라스트럭처 제공의 서비스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플랫폼 기반의 제공의 서비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그다음에 구글 앱 엔진 같은 예, 구글 앱 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지금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도 오피스 365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구글의 지메일이라든지 어, DOCS, 예, 캘린더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타 세 가지 이외에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D는 이제 데스크탑이 되겠고 또 시큐리티 그래서 SEC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혹은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인테그레이션 통합에 대한 또 테스트에 대한 애저 서비스 이런 등등이 이제 일반 기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대한 애저 서비스를 보면 사용자에게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예. 그러니까 데스크탑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데스크탑을 제공하는 거죠. 클라우드로 가상화된 데스크탑을. 그래서 사용자 걸로 가상 데스크탑을 생성시키고 관리하도록 하는. 시큐리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 이슈에 대해서 솔루션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컴퓨팅에 이제 요새는 무슨 뭐 해킹이라든지 각종 뭐 여러 가지 예, 보안 보안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해커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아주 능통한 사람을 우리가 해커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뭐 남의 정보를 빼내서 혹은 뭐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뭐 꺼내온다든지 이런 부분만 해커가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의 전문가를 우리가 해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웹이나 이메일 혹은 네트워크 등의 보안,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어, 뭐 많은 그런 그 휴대폰이라든지 뭐 여기서도 보안 때문에 뭐 패스워드라든지 뭐 어떤 접속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바꿔달라. 그래서 암호화시키고 하는 그게 다른 사람이 그곳에 이제 자기의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에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로서 혹은 인테그레이션으로서 혹은 테스트베드로서의 어떤 기반의 서비스를 각각 기타 서비스로 보게 되겠고요. 또 배치, 디플로이라고 하는 배치 형태로 클라우드를 분류하게 되면 역시 아까 NIST 표준
기술, 미국의 표준 기술에 관한 연구소, 국립연구소를 말하게 되죠. 거기서 배치 모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규모가 크냐 작냐, 또 접근 방법 뭐 이런 걸 따라서 크게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프라이빗, 사적으로 이용할 거냐, 남이 접근하지 않도록, 그다음 퍼블릭, 공공의 목적으로 클라우드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하이브리드, 적절히 일정 부분은 프라이빗을 담보를 해주지만 또 퍼블릭하게 또 다양하게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여지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로 프라이빗과 퍼블릭,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런 형태 구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모델 같은 경우는 퍼블릭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퍼블릭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의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되 자신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를 퍼블릭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소비자,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유료이거나 혹은 무료.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밑밥을 이렇게 쓱 깔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를 유료로 전환을 해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뭐 이런 형태가 일반적이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료나 무료의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그래서 퍼블릭, 퍼블리시 아니라 리기죠.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 인프라의 관리 혹은 유지 보수는 클라우드 제공자 그 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뭐 일단 유료로 해야 거기에 어떤 비용을 가지고 제공자가 계속해서 예, 책임을 지고 뭔가 이제 관리를 해주겠죠.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존의 AWS. 아까 AWS 뭐라 그랬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얘기했죠.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T의 유클라우드. 여기서 이제 U라고 하는 거는 뭐 잘못 오타가 아니라 과거에 많이 썼던 유비쿼터스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뭐 UCT 뭐 얘기하듯이 예. 유비쿼터스 환경의 클라우드. 예. 그래서 뭐 U를 빼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대표성 있는 그런 상표처럼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클라우드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 모델을 보면 특정 기관이나 혹은 특정 사용자만을 위해서 클라우드가 운영되는 그 특정 기관이라든지 사용자, 특정 사용자 혹은 기관 자체 또는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관이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제3의 기관. 클라우드 인프라가 기관 내부 혹은 외부에 존재할 수 있고 클라우드 인프라의 소유자가 제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정부 통합 전산 센터, G 클라우드. 여기도 아까 KT는 U 클라우드 그랬는데 여기서는 G 클라우드. G는 뭐 당연히 잘 아시는 대로 가버먼트를 얘기하게 되겠죠. 정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클라우드다. 그래서 정부 통합 전산센터. 이게 만약에 정부 통합 전산센터가 해킹이 돼서 막 뚫렸다.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신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예, 오픈이 되고 이러면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데이터, 개인의 어떤 그 뭐 프라이빗과 관련한 민감한 데이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그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덜 민감한 그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하는. 그래서 최근에는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모델로 구성된 그런 형태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했다.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모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예,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 잠재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자 사이의 관리나 책임이 분리가 돼서 어느 부분까지를 책임지고
책임 안 지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 사례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공공으로 지금 만들어서 하긴 하는데 그중에 수요의 일부를 민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기능이 공공적인 기능, 퍼블릭 기능과 예,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 기능이 서로 하이브리드된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프라이빗과 퍼블릭, 퍼블릿이 아니라 퍼블릭인데 자꾸 퍼블릿이라고 써놨네요. 자, 퍼블릭 보면 서비스 대상이 프라이빗은 한정된 사용자를, 그다음에 퍼블릭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 인프라를 보면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인트라넷, 퍼블릭은 예,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트라넷 같은 경우는 소수의 어떤 그 인가를 받은 그 구역 안에서 활용되는 예? 인트라넷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인터넷, 북한의 어떤 네트워크 상황을 보면 거의 인트라넷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주민이 뭐 휴대폰을 쓰고 어떤 뭐 웹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 국내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국외의 정보는 하도 속이고 뭐 감추고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사용하기가 곤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을 보면 프라이빗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퍼블릭은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IT를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비용이 별로 없고요. 사용료만 내가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비용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한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은요. 프라이빗은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혹은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무게로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퍼블릭 같은 경우는 고수준의 보안에 대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장단점이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죠. 비용에 대한 부분은 퍼블릭의 장점이라면 프라이빗의 단점이 되는 거고, 보안에 대한 부분이 예, 프라이빗의 장점이라면 퍼블릭은 단점이 된다. 그리고 자원 사용량 예측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요 적용 분야는 대기업이나 중대형 웹 비즈니스 같은 그런 경우는 프라이빗을 쓰게 되고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라든지 개인 일정 관리 등의 개인용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클라우드 배치 모델 보면 커뮤니티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가 다수의 기관에 의해서 공유가 돼.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특정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와 관련된 그런 클라우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멀티 클라우드 그래서 멀티는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연합 혹은 예, 페더레이트나 혹은 인터 예, 그렇게 알려진 모델입니다. 멀티라는 그런 단어 대신에 인터 클라우드, 멀티 대신에 연합 클라우드.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를 봐도 요새도 지금 하고 있죠. 어, 메이저리그를 보면 메이저리그에 아메리칸 리그가 있고 아메리칸하고 어, 내셔널 리그가 있죠.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는 서로 어, 월드 시리즈에서나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월드 시리즈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월드 시리즈 그 전에도 서로 이제 시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셔널 리그의 팀과 아메리칸 리그 그걸 이제 인터리그라고 하죠. 서로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야구를 볼 때 이 두 팀이 시합하는 걸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죠. 뭐 야구에 관심이 없으면 뭐 볼 마음도 안 갖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인터리그라고 하고 역시 멀티 클라우드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는데 여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3자에 연결해주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예, 브로커 브로킹하는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편익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의 AWS라든지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KT의 유클라우드 등의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리점 형태로 연결해줘서 CSB 방식의 CSB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키지 방식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게 된다. 이게 지금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래서 클라우드 배치 모델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치 모델이 있는 거죠. 쉽게 뭐 프라이빗과 퍼블릭, 뭐 하이브리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혹은 멀티로 연결되는. 자, 그 다음에 퍼스널 개인용 클라우드로 혹은 모바일 클라우드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용 클라우드는 모바일 장치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콘텐츠에 접근해서 항상 최신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장치 자체에 앱스토어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애플의 아이튠 혹은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뭔가 앱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장치에 장착된 앱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아이튠 뮤직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너무 이제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문제기도 하죠. 자, 모바일 클라우드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참 자료를 보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밖에 접속을 지금 이제 제가 승인을 해줘야 들어오게 되는데 한참 또 기다렸다가 들어오시고 그랬네요. 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모바일 클라우드가 되겠고 그래서 모바일 단말기의 제한적 컴퓨팅 파워를 원격의 클라우드 상에서 가상 머신 형태로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배치 모델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의 서비스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SaaS, PaaS 또 이 부분들이 각각 퍼블릭과 연결해서 퍼블릭 형태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인프라가 커뮤니티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로서의 뭐 커뮤니티 혹은 패스 플랫폼으로서의 뭐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클라우드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예를 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오피스 365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여기가 SaaS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관점으로 연결이 된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MS 오피스의 365를 보면 오피스 2016의 기능을 외부로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오피스를 깔지 않더라도 내 PC나 뭐 여기에 MS 오피스를 깔지 않더라도 오피스에 의한 기능들 뭐 그게 이제 엑셀이 됐든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외부로 수행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용자들과 문서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또 드라이브에 저장,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해서 뭐 용량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면 돈을 좀 더 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용량으로서는 이제 원드라이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적으로 보면 오피스 365 홈을 보면 11만 9천 원, 1년 구독에 PC 또는 맥 5대, 혹은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윈도우 태블릿과 스마트폰 5대를 설치하고 뭐 최대 5명까지 1테라바이트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한다. 한글 버전을 지원하고 퍼스널 같은 경우는
89,000원. 그래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뭐 아웃룩이라든지 뭐. 근데 이제 대수나 이런 것들이 좀 줄겠죠. 5대 하던 게 지금 1대 뭐 이렇게 줄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대학은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더 주는 거죠. 2대, 2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스튜던트, 홈앤 스튜던트. 그래서 179,000원. 이제 가정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예, 원노트 같은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하고 PC 1대에만 이제 제공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홈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돈 제일 많이 어, 비용을 지불을 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PC 1대에 각각의 이런 클라우드까지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대학의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스튜던트 버전이나 뭐 이런 부분, 유니버시티,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이렇게 이제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www.office.office.com에 getoffice 365에 접속을 해서 예,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시작하기. 예, 메일 아이디를 입력하고 시작하기.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오피스 학생과 교사에게 온라인 버전 1TB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학교에서 뭘 한다 그러면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신분이 학생 또는 교사인 걸 선택해. 학생입니다. 혹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전자메일을 확인해서 그 메일에 대해서 예, 메일로 인증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록 코드를 받고 성명과 암호를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추가 사용자 초대, 뭐 건너뛰기 하고 예, 사용하기. 그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portal.office.com 접속을 해갖고 각각의 이런 내용 등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뭐 PC 사고 그러면 예전에는 프로그램 막 깔고 뭐 이런 게 일이었었죠. 근데 이제 다 불법으로 그냥 예?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 받아갖고 혹은 뭐 예전에 CD 쓸 때는 그 CD로 설치를 하고 뭐 전부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어, 저작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은 좀 많이 인식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뭐 잘못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용했던 그렇죠. 그래서 문서 생성을 하고 공유할 때 워드 파일 생성하고 공유를 한다. 그러면 이제 대구 카톨릭 대학교 학교를 뭐 이렇게 적은 거죠. 거기에 이제 편집 허용 적용 뭐 이렇게 해서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대지였고요. 두 번째는 활용 사례와 미래 전망. 그래서 활용 분야를 보면 주요 활용 분야가 B2C 분야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래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혹은 동영상 전송, 웹사이트 등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기업 내부, 엔터프라이즈라는 게 이제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기업 내부의 시스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트라넷 같은 기업 안에서 인트라넷으로 예,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은 공공 분야, 공공기관의 시스템의 공통화를 추진하거나 또 시스템 효율성 등을 통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공공 분야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신사업 분야로 IoT와 인공지능이 예, 연계가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 그러니까 IoT와 AI 기능,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융합이 돼서 예,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는 이런 부분이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한다든지 동영상으로 혹은 이미지나 광고 등의 대량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접속량의 갑작스러운 폭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영화 내지는 뭐 이런 동영상 파일이 이제 그 용량이 크니까 대량의 이런 콘텐츠를 이렇게 뭐 하나를 다운받고 뭐 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어렵지가 않겠지만 그거를 예, 갑작스럽게 이제 그 접속량이 폭증하게 되면 이게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접속량 폭증에 대비해서 가상의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하는 그런 자동 스케일링 기능이라든지 서버 부하의 분산, 서버를 이제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상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스케일링, 자동 스케일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 접속량이 폭증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또 소셜 게임의 인기에 따라 접속량이 또 크게 변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셜 게임의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접속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유연하게 서버의 개수를 조정한다거나 혹은 소셜 게임의 개발 단계는 인프라 투자를 이제 최소화하고 소셜 게임을 공개한 후에 주목을 받아 화제가 되는 시기, 그렇지 않은 시기로 나눠서 주목을 받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래서 소셜 게임이 히트한 경우 엄청난 접속으로 서버의 부하가 집중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자원을 확장을 한다거나 축소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예,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생산 라인이라든지 조달 관리, 또 제품 개발, 인사나 재무 등의 기업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행하고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거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뭐 공해 유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게 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음, 더 부가가치가 높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 공장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이런 공해 시설이 나오고 혹은 뭐 노동력이 뭐 이렇게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고 막 이러면 우리 또 노동력 시장이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들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로 이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점마다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지역이나 나라별로 분산되고 제품 도달과 조달과 생산 보안 대응 등의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그 국내 어떤 기업들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죠. 동남아 쪽으로 공장을 짓고 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베트남 뭐 등지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통 사양으로 제품의 표준화라든지 최적화를 수행해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이룰 수가 있다. 또 교육 분야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교육 분야. 그래서 시스템 운영 관리 부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스마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뭐 이런 부분으로 교육 환경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교직원이 서버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버 도입이나 운영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다. 그렇죠.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고 다양한 컨텐츠의 교육을 어, 어떤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온라인을 패드에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혹은 뭐 컴퓨터를 켜고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트워크가 뭔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네요.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한다든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한다든지 또 온라인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 자녀도 세 명이 지금 대학생인데 물론 뭐 한 명은 군대를 가 있고 막내는 군대 가 있고 큰 녀석은 지금 이제 4학년, 둘째도 이제 4학년이죠. 둘째는 딸이고 아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뭐 이렇게 됐고 사실 뭐 큰아들 같은 경우는 학번이 원래 이제 98이 아니라 18이죠. 저 98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89 학번이고 89, 98 뭐 이런 게 저는 익숙해갖고 제 아들은 18이죠. 예. 제 아들은 18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다시 군수, 소위 이제 군대에서 다시 공부해서 대학을 간 그런 입장이라 예. 군수를 해서 지금 원래 학번이 지금 4학년이죠. 4학년이면 2, 1학번인가요? 2학번인가요? 3, 4, 5. 그렇죠. 그 2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수업을 하는데 보면 4학년의 수업에서 많은 수업이 그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렇죠? 세 가지 패턴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VOD 수업도 있고 대면 수업도 있고 지금처럼 이제 줌 수업도 있고 뭐 이런 세 가지 패턴을 선택해서 물론 이제 제가 결정해서 한 거긴 했지만 여러분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건 없었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VOD 수업을 하는 그러한 온라인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뭐 온라인으로 보고 뭐 이래갖고 예. 학점을 받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교육 이 분야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업의 패턴을 활용할 수가 있고 뭐 그래서 오히려 뭐 지금 학습이 좀 유연해지긴 한 거죠. 학습하는 것들이 좀 유연해졌죠. 농업 분야도 보시면 농업 분야의 클라우드는 예, 농업의 노하우를 공유한다든지 농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래서 토지에 센서를 설치하고 기온과 토양의 온도나 강수량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계속해서 센서를 가지고 센서에서 그런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수집 정보를 클라우드에 축적을 해서 중앙에서 작물의 어, 생육 상태하고 병충해 발생에 대한 이런 관리 등을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와 어, 농업 작업의 노하우 공유가 가능해지고 재배 기술의 표준화를 이제 실현해서 작업 비용에 대한 절감, 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그냥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을 하겠다는 거죠. 스마트팜. 그래서 스마트팜에서 그 이런 정보 등을 이용을 해서 예, 필요한 필요할 때 어떤 뭐 농약이라든지 혹은 뭐 예, 필요한 그러한 양분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예. 뉴욕 타임즈에서의 어, 적용 사례 예. 온라인 신문 보기 PDF 서비스를 구축을 했다. 그래서 1851년부터 1980년까지 한 100년이 넘죠. 한 130년에 이르는 그런 신문 기사와 1100만 개의 티프 파일 형태의 신문 기사를 PDF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연간 8만 달러가 이제 소요가 되는 2007년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해서 840달러로 줄어들도록 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하루 만에 변환을 완료하고 수백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만 달러가 드는 그러한 부분을 이게 뭐예요? 한 8만이 800이 되면 100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과거에
신문 같은 것들을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PDF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이 과거에 하던 작업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저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해서 줄어드는. 두 번째는 이제 하이네켄 적용 사례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음, 출첵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두 명이 있었는데 제가 못 봤네요. 출첵은 그 로그 기록을 제가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로그한 기록들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반영을 할 겁니다. 지금 뭐 다 결석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예. 네. 그래서 반응을 제각제각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그 출석하고 하는 이런 것만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정보 그러니까 뭐 채팅창도 좀 열어놨었어야 되는데 그 잠깐 안 열어놨더니 무슨 질문이 왔는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 미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 15분 정도 늦게 접속하고 뭐 이러면 전부 출석으로 다 처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하이네켄 뭐 맥주 회사죠. 예, 그래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위해 어주어 클라우드를 활용했다. 그래서 예, 캠페인의 진행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어주어를 활용을 해서 홍보 동영상의 스트리밍, 실시간 재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플랫폼과 또 대규모 IT 자원의 필요를 얻어서 필요를 절감해서 최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 접속자 즉, 픽 트래픽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의 지연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그리고 어주어 클라우드의 CDN을 사용을 해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CDN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하이네켄에서 역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롤스로이스, 이건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알지만 지금 인텔리전트 항공기 엔진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롤스로이스에서 항공기 엔진과 관련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사의 서비스 솔루션에다가 어주얼 IoT 수트 및 인공지능 코타나 인텔리전스 수트 플랫폼을 이제 통합을 해서 어주어 IoT 수트를 이용을 해서 항공기 엔진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량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그래서 코타나 인텔리전스 수트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계산 자원을 활용을 해서 분석함으로 엔진 성능을 개선하고 또 연비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에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롤스로이스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 도요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로 진화한 그런 스마트카를 보시면 스마트카 이게 도요타 차량인데 일단 사용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차량을 제어할 수 있죠. 뭐 차량의 뭐 도어 오픈 뭐 락 이런 것부터 시동을 걸고 혹은 뭐 차 안에 어떤 뭐 히터를 켜놓는다든지 뭐 이런 장치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차 안에서 홈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집안에 있는 TV, 컴퓨터를 킨다든지 혹은 뭐 에어컨을 켠다든지 하는 이런 그리고 위성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받고 또 그리고 네트워크 기지국을 이용을 해서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뭐 이런 것들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충전 정보 같은 거 그다음에 차량의 운행 정보를 또 기지국을 통해 전송을 하면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그리고 충전소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충전할 때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만 보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를 통해 자동차의 전력을 관리하고요. 배터리에 대한 잔량, 배터리가 지금 얼만큼 뭐 전기차다 그러면 이제 전기 배터리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 또 홈 네트워크에 대한 원격 제어 이런 등등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토요타는 자사의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장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동하고 있다. 그렇죠?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사례를 보면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이 IoT가 융합이 되는 융합 기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또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전부 또 융합되는 그래서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이 융합되는 걸 보면 농작물 재배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우리 아까 스마트팜을 말씀을 드렸었고 선박 설비라든지 운항을 통합 관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선박도 역시 마찬가지죠. 과거에 먼 바다를 나갔다 그러면 바다에서 항로를 찾고 하는 것들을 뭐 주로 나침반을 이용하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선박의 설비 내지는 운항까지도 통합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탈리아의 타이어 제조업체는 타이어에 내장된 센서, 타이어에다가 센서를 이렇게 내장을 시켜서 제품의 성능 정보를 전달받아 클라우드를 통해 저장을 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미국 텍사스주의 상수도 모니터링을 통해 계량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이 결합이 됐을 때, 융합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인공지능과 연관을 지어서 캐피탈원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서비스 알렉사와 결합해서 계좌 정보라든지 결제, 주식, 시세 정보 뭐 이런 등의 기능을 제공을 한다. 또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지금 인류가 그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하고 바둑도 같고 전부 다 지고 한 판만 이겼다는 거, 뭐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IBM의 왓슨은 도쿄대와 함께 2천만 건의 의학 논문을 학습시켜서 60대 노인의 희귀백혈병 10분 만에 알아내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했다. 그렇죠? 실제 뭐 AI가 뭐 시술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치료법을 제안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치료법을 어, 적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대를 가서 뭐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만 우리가 익히면 되고 이 어떤 병을 판단하고 예, 거기에 대한 진단 뭐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의사가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 자,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이 모두 결합이 되면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인 서비스 왓슨 스마트카 연결해서 12인승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 하는 것이 출시가 됐고 구글의 에코라든지 SKT의 누구 NUGU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스피커와 결합해서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날씨나 뉴스 정보, 사물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 과거에 뭐 전격 제트 작전 뭐 전에 한번 뭐 말씀드린 기억이 나죠. 예. 예, 그래서 미래의 전망까지 보면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한 2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포레스터 리서치에서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시장보다는 인프라나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요. 또 머신러닝과 AI의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개발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방식으로 머신러닝과 AI가 통합되어 개발될 전망이다. 또 서버리스, 서버 없는 컴퓨팅 직접 뭐 우리가 서버가 없어도 인프라 자원에 설정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의 접목을 통한 그런 개발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축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증축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클라우드로 인한 미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미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했던 서비스가 예, 이제는 가능한 그러한 환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왜 불가능하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고비용 등의 이유를 통해서 기존 컴퓨팅 환경에서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는 뭐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된다.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저사양의 디바이스에서 구동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 처리하는 거. 핸드폰에서 그만큼의 용량이 있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들을 또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출현이 됐다. 뭔 소리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배터리 소모가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분산 처리됨을 통해서 경량화된 다양한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몸집이 대용량, 고비용 뭐 이런 것들이 비용 큰 비용 없이도 또 그리고 용량 큰 용량의 서버가 없이도 가능해졌다. 초소형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서블한 디바이스 등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개인화된 정보. 클라우드에 방대한 양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해줘서 개인 맞춤형 소비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게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는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러면 그 개개인에 대해서 맞춤형 소비 생활 뭐 이런 부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그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워크 환경이 이제 구현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이 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기계, 전자, 타 산업에 클라우드가 접목이 되면 이들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와 사회 기회가, 사업 기회가 창출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업하는 우리 학교에서만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융합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하고 기계가, 자동차하고 전자산업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분야 같았던 이런 분야들이 클라우드로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어,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되고 그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거죠. 구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현이 돼서 그것들이 이제 재화로서 가치를 높여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가 돼서 또 융합이 돼서 새로운 가치와 그렇게 부여된 서비스,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뭐 여기까지 7장 내용은 이제 시험 이후에 하도록 하고요. 어, 요거를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6장의 이제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정오형 문제, OX를 찾는 거죠. IAS, 예, IAS 서버, 예, 저장 장치,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자원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IaaS, AAS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예. 자, 두 번째, PaaS. 자, P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 도구를 서비스함으로써 제공하는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PaaS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클릭을 함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 사용자나 소프트웨어를 구매, 설치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퍼블릭 클라우드는 특정 기관대의 구성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성에 한계가 있고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운영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자,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인터넷을 통해서 불특정 일반에게 하는 거죠. 퍼블릭이란 구성원에게만 하는 거는 이거는 퍼블릭이 아니고 프라이빗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사용자만을 위해서 자사 전용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잘못된 거죠. 이 부분 잘못됐고. 한계가 있고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운영 비용을 기관에서 부담해야 된다. 퍼블릭이라고 하면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이게 전체적으로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공공기관 시스템의 공통화 추진과 시스템 효율성을 통한 비용 절감 그리고 공공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활용되고 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답형 선택형 문제를 보시면 미국 국립 표준기술연구소 NIST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분류한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우리 살펴봤죠? 예,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 그러니까 QAAS가 없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에 SaaS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예, 지금 구글, DOCS, 구글, 지메일, 아마존, 자, 아마존 AWS는 그냥 인프라죠. IaaS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클라우드 배치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 있고 하이브리드인데 서버는 없죠. 서버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에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장점 단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특정 사용자 사용 기간만을 대상으로 사용자층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는 불특정 다수 사용한다. 그렇죠? 특정 기간만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빗 맞고 퍼블릭은 불특정 다수가 다 사용층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데이터 보호, 개인 보호에 대한 향상이 된다. 예? 그렇죠.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라이빗이 장점이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원 사용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퍼블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가 있어서 낮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 낮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불특정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사실 뭐 높은 이제 보안성을 주는 건 맞는데 높은 보안하는 건 맞는데 예. 퍼블릭 같은 경우는 퍼블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맞고요. 제공함으로 자원량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건 맞죠. 4번, 3번 맞는 얘기고 클라우드 접근성에 대한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어, 적죠. 한계가 적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활용도는 증대가 된다. 활용도가 증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5번에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무료로 자신이 원하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받을 수 있다. 퍼블릭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클라우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 위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IT 자원을 단기간에 고비용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뭐야? 들어왔는데 예. 고비용으로 제공할 수 없고 사용자 운영 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죠. 예. 지금 보면 이제 저비용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퍼블릭이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고비용으로 갈수록 이제 얘는 뭐예요? 프라이빗이 고비용으로 가는 그런 단점이 되는 거죠.
사용자 데이터가 제3의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다는 점에 정보 공개 개인 유출 우려가 존재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클라우드로 인한 미래 변화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비용으로 기존 컴퓨팅 환경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구현이 된다. 맞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배터리 소모가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로 분산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된 서비스, 다양한 디바이스가 출현하게 될 거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저장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맞춤형 소비 생활이 위축된다. 그게 이제 어, 위축된다라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개인 특화된 그런 예? 그러니까 차별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장점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견했었죠. 자동차, 기계, 전자 등 타산업 클라우드가 접목된 새로운 가치와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이렇게 총 이제 그 6장까지의 내용을 시험을 볼 거고요. 서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서두에 제가 오늘 수업 초반에 혹시 뭐 접속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시면 지난주 수업인데 여기 있죠. 다음 주 이제 7시에 어휘관 204호에서 대략 한 30문항 정도를 제가 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OX 퀴즈 혹은 괄호 넣기 지금 같이 함께 풀었던 뭐 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까지 지금 매 챕터마다 한 문제가 한 7, 8문제씩 한 10문제 가까이 있어서 한 60문제 정도 되긴 될 건데 뭐 그것만 공부해서 하면 너도나도 다 100점을 맞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조금 변형된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뭐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묻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교환에 여러분이 교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교환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할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OX 퀴즈하고 사지선다형 정도는 봤는데 괄호 넣기 요거는 우리가 괄호 안을 채우는 그런 문제 예, 요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죠? 앞에 괄호 넣기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문항 지금 생각 같아서는 30문항 정도 출제할 그런 생각인데 경우에 따라서 뭐 그만큼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기본 지금으로서의 생각은 한 그 정도 할 생각이고 예.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시험 때 7시에 어이관 204호에서 그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한 명을 더 지원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인원이 좀 많고 해서 또 우리 부정행위하고 이러면 서로 불편하니까 정당하게 자기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